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이튼빌 카운티에서 2020년 시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것을 인정하여 당선자를 당선 무효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였던 터러스 맥은 승자 확정 후에 약 19개월 만에 그 확정이 취소가 되었으며 그 직위에서 해임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선거 관련 재판 승소를 접한 말린 데니엘스는 황홀합니다. 일하러 갑시다. 말하며 유서 깊은 이 도시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가 미국에서 시일이 지나서 선거 결과를 번복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못된 선거는 꼭 번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도 너무 가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식당조차도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힐다인 제시라고 하는 식당에서 3명의 경관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종업원들이 이 3명의 경관을 좌석에 앉히고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주인이 와서 우리는 무장을 한 사람을 여기에 들여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경관 셋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에서는 유감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체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경관에 대하여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정치적인 아젠다로 그들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분개하며 그들의 평점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하루 지난 오늘 같이 동업하였던 동업자들이 나타나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경관들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수습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 Reliable Sources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브라이언 스텔틀이 데이빗 주로윅에게 CNN이 지금 신용도를 잃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빗 주로윅이 대답을 할 말을 잊어가지고 멍하니 쳐다보면서 대담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CNN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와중에 또한 요번에 크리스 고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가 형인 앤드류 쿠오모의 성희롱 사건을 덮기 위하여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형을 도왔고 또한 그 자신도 회사 내에서 성희롱 혐의로 지금 오늘 또 미투에 걸려들었습니다. CNN 메인 앵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였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 형을 돕는다고 하여 있을 수 없는 기자윤리를 어긴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청자들이 지금 CNN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CNN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겠지만 패널로 나온 사람조차도 이것을 쉴드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깨달았는지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리스 쿠오모가 CNN에서 정직을 당했다가 해고된 데에 대하여 오늘 말하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크리스 쿠오모가 프레도인 것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짜 뉴스를 전하던 사람 해고된 것 잘 됐습니다 하면서 그는 프레도라고 하면서 빈정되었습니다. 프레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속으로서 얼간이 얼뛰기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집안의 얼뛰기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 여럿이 있는 중에 삼촌 한두 명 꼭 속색이고 말썽꾸러기 삼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프레도 엉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말에 정성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문상객이 이어지지만은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폰 9990이라고 하는 양식에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창 기세를 부리고 잘 나갈 때인 2009년에는 약 2억 5천만 불의 클린턴 재단이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1630만 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93.6%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다 보니까 권력을 잃게 되면 지지자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치는 돈으로 하는데 1360만 불 가지고는 직원 월급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인과응보입니다. 미국을 망가뜨리고 두 부부가 우라늄을 러시아에 팔아넘기고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자안드론 특검의 칼날이 이들을 향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앞으로 이 재단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 바이든 법무부에서 지금 내부 문건이 오늘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부 문건에 의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소요 사태에 시민들에게 선거인단들이 조 바이든을 인정하는 과정을 방해하라고 할 만한 위치에 또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내부 문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위원회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소요 사태의 배우자로 지목을 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DOJ 자체에서는 여기에 반대되는 내부 문건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와 법무부가 정식으로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되면 법원 법무부 소관인 것입니다. 결국은 16위원회에 헛다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16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점 법무부에서는 16 사건에 대하여 약 640명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의사당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또한 여기에 압박을 가하여 그들을 전부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여 그들을 독방에 가두고 법정 비용 모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에게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법정 비용 모금을 금지하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테러리스트들도 변호사와 모든 것을 경비를 국가 재산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국내 테러리스트는 대해주질 않습니다. 본인 자비 부담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금까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상원위원회에서 론 존슨 의원이 닥터 파우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약 8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아이버맥틴과 하이드록시클로리킨과 같은 좋은 약을 두고 그것을 사용 금지를 시키고 오직 백신만 주장을 함으로써 78만 8천 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사망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닥터 파우치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닥터 파우치의 실책에 대하여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닥터 파우치도 이제는 버리는 패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입항한 노르웨이 선박 소속의 크루즈 여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 여행을 떠날 때는 전부 1, 2차 백신과 부스터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만 3,000명을 태웠다고 합니다. 승무원들도 전부 백신을 맞고 부스터까지 다 완료한 상태라고 하면서 5박 6일 동안에 캐리비해를 여행을 하고 오늘 돌아왔는데 선상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여 선박이 지금 뉴올린즈항에 정박을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CDC와 지역 방역팀들이 지금 프로토콜에 따라서 승선을 하여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루지애나 주정부에서는 항만 일대에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부촌하면 보통 베버리힐스를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치안이 잘 돼 있는 부자 동네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에 베버리힐스에서 잇따른 강도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고 하면 바로 로큰롤 명예 전당에 올해 헌액이 된 나이 90의 음악 프로듀서인 클라런스 아반티 가정에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클라런스의 부인인 제클린 아반티가 변이 쏜 총에 맞아서 일주일 전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버리힐스 경찰청이 사건을 조사해 오늘 범인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가석방 중인 29세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죽은 제클린 아반트의 딸은 니콜 사란도스로 바로 그 유명한 넷플릭스의 CEO인 테드 사란도스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즉 금수저들이죠.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이 강도들의 총알을 피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반트 부부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릴 때는 블랙 갓파더라고 별명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좌파 언론가와 활동가들이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교도소 내에 수감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진보개혁 정책을 추진하여서 LA에 있는 사법체계는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부터 뒤틀린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브래드 필, 존 레전드, 제이지 등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자 개혁 아닌 발의안 47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발의안 47에 대하여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950불 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는 경범으로 처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불을 끼얹은 것이 바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이며 또한 LA 지방검사인 조지 게스콘입니다. 조지 게스콘은 바로 소로스 자금으로 지방검사직에 당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클라런스 아반티 혼자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베버리힐스에 살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 바로 BET TV의 호스트 테렌스 젠킨스가 강도를 당하였고 베버리힐스 진짜 부부라는 프로의 도리 캠슬리도 100만 불 상당의 보석을 강도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부촌이라고 하는 베버리힐스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경찰들은 개인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아마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안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LA뿐만이 아니고 동부의 뉴욕, 필라델피아, 버스턴, 서부로 오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북쪽으로는 오레곤을 중심으로 하여 시애틀, 워싱턴까지 지금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부도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많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이렇게 범죄가 너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좌파들의 형량 기간을 줄이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